이번에 그 조정원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 국민의힘으로 와서 다시 이제 당선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한동훈 위원장이다라고 하는 건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사실상 한동훈 의원에게 힘을 줘 한동훈 위원한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잖아요. 뭐 장도영 사무총장 정도가 있고 그리고 뭐 조정원 의원 정도가 있었던 것인데 장도혁 같은 경우도 뭐 자기 살 길만 지금 찾고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 위원장한테는 입도 지금 뻥끗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조정원 의원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사실상 자기 입지를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입지는 너무나 놀랍게도 한동훈 위원장과는 반대되는 길, 사실상 한동훈 위원장을 견제하고 뭔가 좀 친윤계 쪽으로 서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제일 처음부터 이제 그 총선 백서 TF팀이라는 것이 꾸려지게 되고 그 꾸려지는 과정도 여러 가지 잡음이 많았었습니다. 이따가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철규 의원이 사실상 이제 그 조정원 의원을 추천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국민의힘으로 오고 그리고 총선 TF 단장이 되는데도 이철규 의원이 많이 역할을 했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철규를 등에 입은 조정훈이 총선 TF 단장이 됐었을 때 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 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모양새가 뭔가 좀 묘하다. 이 총선 백서라고 하는 것이 겉으로는 뭐 중립적이다. 겉으로는 뭔가 공정하게 하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거 자체가 한동훈 위원장을 겨냥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때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는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애써 그렇게 생각 안 하려고 했던 것도 있죠. 뭐 총선 TF를 꾸려가지고 총선 백서를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얘기가 안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을 막 겨냥한 질문지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저는 조금 과민하게 이렇게 해석을 안 하고 있었는데 사실상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런 의심과 염려 이 모든 것들이 확정적으로 자리 잡게 됐던 게 바로 뭐였던 거예요? 조정훈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홍준표 시장을 만났던 겁니다. 그래서 홍준표 시장을 만나가지고 둘이 이제 참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사진까지도 찍으셔가지고 뭐 덕담도 주고받는 거 아니에요? 시장님이 있어가지고 참 든든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했다라고 하는데 시기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시기에 조정훈이 홍준표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명확하게 자기 입지를 지금 정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반한동훈 쪽에 서겠다, 친윤 쪽에 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사람이 과연 소신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할까요? 총선이 패배한 거에 대해 가지고 압도적인 다수는 대통령과 대통령실 그리고 친윤 쪽에게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고 조정원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가야 된다. 당이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목소리에 반의 반만이라도 생각해도 지금 조정원 의원이 보여줘야 되는 모습은 오히려 이철규 의원이랑 각을 세우고 있고 한동훈 위원 쪽에 서가지고 국민의힘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내도 시원찮을 판인데 거꾸로 정말 거꾸로 홍준표를 만나가지고 홍준표 쪽에 서 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조정원 의원이 보여줬던 그 소신과 자기가 국민의힘을 뭔가 수도권 중심으로 바꾸겠다, 개혁해야 된다. 이 모든 것들의 엇박자가 나는 것이다라고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엇박자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조정원 의원 또한 마찬가지로 뭐겠습니까? 사실상 기회주의자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총선 TF팀을 놓고서 또 한동안 좀 시끄러웠던 얘기가 성일종 의원이 이번에 또 사무총장 비대위 체제 지금 사무총장이 되었죠. 한 방송 이제 그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 총선 TF 그 백서 팀이 어떻게 된 것인지 공식적인 출범 기구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번에 꺼냈어요. 이게 굉장히 조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그 구도를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비대위 체제 내부적으로도 약간 지금 이제 그 파워 게임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위원 쪽과 한동훈 위원 쪽이 아닌 쪽 이렇게 이제 좀 파워 게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조정훈이나 홍준표나 이철규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약간 좀 친윤계 라인이 한쪽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반대쪽에는 당연히 이제 한동훈이 있고 원희룡이 있고 그리고 이제 좀 원래 친윤이라고 분류가 됐었지만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도 약간 이쪽에 지금 서고 있는 느낌이고요. 박정원이 이제 그 당선인 또한 마찬가지로 TV조선 앵커 그분도 이제 이쪽에 있고 고동진 사장 또한 마찬가지로 이쪽에 있다라고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눈에 띄는 건 뭐냐면 이렇게 두 가지 파가 있다라는 거야 지금까지 명확했었는데 여기 지금 추가적으로 누가 등장하고 있냐 비대위 자체가 황우여 비대위원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성일종 지금 이제 사무총장도 그렇고 비대위 자체가
약간 조금 친윤 쪽이 아니라 한동훈 위원장 쪽으로 서고 있다라고 하는 지금 분위기가 계속해가지고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송일정 의원이 이번에 얘기했었던 총선백서 TF팀 이게 이제 공식적인 출범 기구가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꺼낸 것도 그 연장선에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굳이 사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 이철규 의원 쪽에 서 있었다, 친윤 쪽에 서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총선백서 TF팀에 대해 가지고 정당성을 흔들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성일종 사무총장이 이런 얘기를 한 것도 파워게임의 일종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총선백서 TF팀이 지금까지 공식적인 출범 기구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또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아니 공식적인 기구가 아니었는데 그렇게 설치고 다녔어?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총선백서 그 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한동훈 위원장도 불러가지고 면담하겠다. 한동훈 위원장도 불러가지고 면접을 하겠다. 그런 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만 그런 식으로 여기저기 쑤시고 다녔던 총선백서 팀이 공식적인 기구가 아니었다. 이제서야 이제 특위로 그렇게 이제 뭐 상승이 됐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결정이 된 것이고 그 직전까지 그렇게 막 쏘다니고 댕겼을 때는 공식적인 기구조차도 아니었다. 그리고 또 공식적인 기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을 겨냥해가지고 뭔가 백서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온 거는 더더욱 또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식적인 기구가 아니었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식으로 편향되게 했던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가능한 것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조정원 의원의 입당 자체를 애당초 누가 적극적으로 추진했었다라는 거예요. 이철규 의원이 적극적으로 추진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총선백서 TF팀이라는 것도 원래 이제 어디서 꾸려졌어야 되겠습니까? 비대위 체제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꾸려져도 전혀 늦지가 않을 텐데 황우영 뭐 비대위원장 체제가 꾸려지고 난 뒤에 총선백서 TF를 꾸려도 전혀 늦지가 않을 텐데 부랴부랴 뭔가 좀 빠르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한동훈 위원장 사퇴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비대위에 있던 비대위원들 다 사퇴를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굳이 뭐하러 총선백서 TF를 그렇게 비공식적으로 출범시킬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미 한동훈 위원장 당대표가 사실상 사퇴를 했고 비대위원 또한 마찬가지로 다 사퇴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 사퇴를 해가지고 유명무실해진 그 비대위에서 총선백서 팀을 꾸릴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만들어져 있는 다음 체제의 비대위에서 꾸리는 것이 정상적일 텐데 왜 그렇게 급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했을까? 그리고 사실상 남아있던 사람이 누구밖에 없었어요. 그때 윤재호 원내대표밖에 없었거든요. 그렇잖아요. 한동훈 위원장도 사퇴했고 비대위원도 다 사퇴하고 윤재호 원내대표밖에 남지 않아 있는 상태인데 그 윤재호 원내대표가 조정훈 의원을 총선배서 TF 위원장으로 지명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윤재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극히 친윤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철규랑 윤재욱 전부 다 한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조정훈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조정훈의 어떤 그 총선백서 TF 자체에도 애당초 뭐를 위한 그냥 발판에 불과했던 것이다. 한동훈한테 총선에 대한 책임을 묻고 친윤계가 다시 부활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기 위한 도구로 됐던 거 아니냐. 윤재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조정훈을 총선백서 TF 위원장으로 임명할 때 누구 추천을 또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철규 의원의 추천을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인 거거든요. 글쎄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 이 말씀밖에 드릴 게 없을 것 같아요. 사실상 이번 총선에 대해 가지고 총선 패배의 책임이 압도적으로 대통령과 대통령실과 친윤계 쪽에 있다라고 하는 게 국민적인 여론 아닙니까? 그리고 총선에서 그렇게 대패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 여론을 받아들여 가지고 당연히 당대표를 뽑을 때 같은 경우는 일반 국민 여론을 반영시켜야 된다는 게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아니 정상적인 당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지금 순간에 당원 100%로 하자라고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총선에서 대패하고 난 뒤에 당원 100%로 해가지고 당원들의 뜻만 가지고 있는 그런 당대표를 만들자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냐고요. 총선의 어떤 민심을 반영을 해야 된다는 건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총선의 민심을 반영해야 된다. 일반 여론 30% 정도를 넣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광기를 일으키고 있는 게 누군 거예요. 홍준표나 윤재호 원내대표나 이철규 같은 사람들이 지금 막 광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왜 그렇겠습니까? 일반 여론이 들어가게 된다면 자기들 뜻에 맞는 친윤의 색깔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떨어지고 일반 여론이 들어오게 된다면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특정인을 배제시키기 위해 가지고 당원 100% 룰을 지금 고집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지금 국민의힘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고요. 아무런 변화도 지금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한동훈 위원 쪽에 있는 사람과 이거는 사실 한동훈 위원 쪽도 아니고 약간 노선적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어떤 노선 지금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총선에서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노선을 고수하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득권 세력이 있는 것이고 아니다. 우리가 총선 패배했기 때문에 정말 국민의힘을 원천적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변화를 주장하는 노선 두 가지 노선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노선에 서 있는 사람들이 누군 거예요? 홍준표나 그리고 또 이철규나 윤재혁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변화를 거부하는 쪽에 서 있는 것이고 한동훈 위원장이나 무슨 뭐 배현진이나 박정훈이나 그리고 뭐 고동진이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 지금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조정원 의원 같은 경우는 원래 같았으면 어디에 섰어야 되는 것인데 변화를 해야 된다라는 쪽에 섰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은 자기 어떤 이익을 위해 가지고 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쪽에 서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네요. 참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행보는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실망스럽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원 의원이 앞으로 또 어떤 변화된 모습을 보일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사실상 홍준표를 제일 처음 만났다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 입지를 명백하게 지금 보여준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